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4일입니다. 국군 통수권이라는 말을 흔히 쓰는데, 국군 통수권이라는 말은 헌법에 적혀 있는 대로 국군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통수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걸 포함해서 국군 통수권은 최고사령관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최고사령관, 영어로는 Commander in Chief라고 합니다. 그걸 흔히 국군 통수권자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대한민국 군의 최고사령관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고, 굳이 계급을 따진다면은 원수입니다. 지금 대장이 합참의장을 하고 있으므로 그 위에 한 등급 높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군인이기도 합니다. 군인으로서는 계급이 원수입니다. 국군 통수권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누가 이끌고 가느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국군 통수권자가 이끌어 갑니다. 국군 통수권자를 법에 명확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의 전례와 외국의 전례를 보면은 국군 통수권에 혼란이 생기면은 나라가 휘청휘청합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뒤집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일본의 예를 들면은 일본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국군 통수권을 총리가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천황이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천황이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놓고 사실은 일본 군이 그 천황의 명령만 복종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각에 복종하지 않아요. 국군 통수권이 천황에 있으므로 일본 군은 총리에게 복종하지 않고 천황한테 복종한다고 하니까 군대의 인사권이 완전히 내각으로부터 독립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천황은 사실은 군에 의해서 조종되거나 허수아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 지휘부가 천황을 빙자해가지고 멋대로 만주사변 일으키고 중일전쟁 일으키고 끝내는 태평양전쟁 일으켰다가 일본이 망한 이유가 바로 이 군 통수권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내각 책임제를 할 때 군 통수권 문제가 제기된 게 있습니다. 바로 4.19 이후에 장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흔히 장면 정부라고 하는데, 장면 씨는 국회에서 뽑힌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또 따로 있었어요. 이 사람도 국회에서 뽑혔습니다. 윤보선 대통령이었습니다. 자, 5.16 쿠데타가 났습니다. 장면 총리는 수도원으로 피신해버렸어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국군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윤보선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윤보선 대통령을 국군 통수권자로 본 거죠. 사실은 내각 책임제에서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원적 지휘 구조가 되니까 아주 위험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총리가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는데 총리가 행방불명되니까 박정희, 장도영 이런 지휘부가 가서 윤보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니까 윤보선 대통령이 자기가 군 통수권자라고 생각을 하고 올 것이 왔다면서 당시 맥그루더 유엔군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진압하자 하는 것을 딱 거부해버렸습니다. 국군 통수권자를 행사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5.16 쿠데타가 성공한 겁니다. 이렇게 군 통수권자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권 교체가 일어날 때 새벽 0시에 국군 통수권을 이어받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어받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합참의장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이게 권력 이양의 시작이 됩니다. 미국 같으면은 핵가방을 이어받습니다. 대통령 옆에는 항상 핵 발사 단추를 누를 수 있는 그 핵가방을 들고 다니는 장교가 있습니다.
바로 그 핵가방을 인수하는 것이 정권이 인수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권 하지만 가장 중요한 주권은 국방에 대한 주권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문재인이가 과연 국군 통수권자냐, 아니면 김여정이하고 김정은이가 통수권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거 엄청 위험한 일입니다. 이런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 자체가 끔찍한 일입니다. 김정은이가 김여정을 시켜서 문재인을 지휘해가지고 국군 통수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이미 조선노동당 밑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문재인이가 국군 통수권자로서 헌법을 무시하고 있고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무시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국군을 모욕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농담 삼아 문재인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국군 통수권으로 번역해서 해석을 하면은 문재인은 국군 통수권을 김정은에게 갖다 바쳤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독립성을 상실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거나 아니면 헌법에 적힌 대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을 할 때 몇 가지 구체적 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의 독립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 수호입니다. 영토 보존입니다.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군 통수권입니다. 국군 통수권이 없으면 이거 어느 하나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재인이가 국군 통수권을 김여정이나 김정은에게 갖다 바친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잘못하면은 이 상태가 잘못하면 반역이 됩니다. 누구에 의한 반역이냐? 국군 통수권자에 의한 반역이 된다 이거죠. 아니면 국군 통수권자가 적군의 국군과 나라를 팔아먹는다는 이야기로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빨리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지금의 혼란상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김여정이가 함부로 한미 군사훈련 축소하라든지 중단하라든지 이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은 점점 국민들 눈에는 문재인은 김정은 눈치를 보고 그 문재인 눈치를 국군이 보니까 국군이 김정은을 국군 통수권자로 여기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까지 생기게 되면은 이 사태는 자칫 잘못하면은 피를 흘리는 상태, 최악의 경우에는 내전적 상태로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오늘 보니까 이 태영호 씨가 이 문제를 제기를 했네요. 이 태영호 의원 전 북한 외교부 공사죠. 공사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데 오늘 또 페이스북에 글을 써가지고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문정부는 처음부터 김정은 남매의 속셈을 읽지 못하고 통신연락선 복원에 화색을 띠며 성급히 대북 지원을 승인하고 정상회담 가능성을 내비치다가 결국 김정은 남매에게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되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대북 담당 주요 부처인 국정원 통일부 등이 한미연합훈련의 유연한 대응을 외치며 사실상 한미연합훈련 중지를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물론 남북관계와 대화 협력도 중요하다. 그러나 북한이 대한민국 법을 고치라는 내정 간섭을 넘어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에게 국방을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상황에서는 북한에 단호히 거부의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만약 정부가 김여정의 뜻대로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한다면 국격 추락을 넘어 주권국가로서의 위상이 땅에 떨어질 것이다. 노예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예가 된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성명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제양군인회가 아주 특이한 성명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제양군인회는 이 정부 출범하고 나서 상당히 친정부적으로 기울어 가지고 이
결국은 비핵화 사격으로 밝혀진 2018년 4월 28일 판문점 회담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제향군인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러나마 제대로 된 성명서를 발표를 해가지고 이 한미연합훈련 문제에 대해서 여당과 정권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거 아주 특이하네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한미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라. 한미연합훈련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전기를 연마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 동안 제대로 된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한 적이 없으며 대북관계를 이유로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8월 2일 미 국무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미국은 철통 같은 한미동맹에 따라 한반도 안보와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 30일 서울 국방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방역 지침과 남북관계를 존중하지만 가능하면 계획대로 연합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얼마 전까지 한미연합사령관직을 수행하다 떠난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미연합훈련이 컴퓨터 게임처럼 되어가는 것은 곤란하다. 야외 기동훈련이 없는 컴퓨터 훈련만으로는 연합방위에 차질이 생긴다. 이런 상태에서 실전 상황이 되면 오합지졸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따라서 국방장관은 한미연합훈련의 축소와 중단으로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가 약화되거나 한미동맹이 훼손되지 않도록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체 없이 결심하라. 둘째, 김여정이 국군 통수권자가 아니다. 협박에 휘둘리지 마라. 김여정이 국군 통수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제향군인회가 이렇게 성명서로 이야기해야 될 만큼 문재인이가 지금 김여정, 김정은 남매 앞에서 노예적 근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도대체? 김여정이 국군 통수권자가 아니다. 그럼 김여정이가 국군 통수권자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정은, 김여정이가 대한민국 국군의 통수권자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끝났습니다. 총 한 방 안 쏘고 대한민국은 김정은 치하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다른 기관도 아니고 친여 기관으로밖에 볼 수 없는 제향군인회가 김여정이가 국군 통수권자가 아니라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나와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를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자주국방 의지가 없으니까 완전히 이게 바짝 야윈 늑대 앞에 있는 살찐 돼지처럼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 문제, 핵 문제 이거는 미국이 다 알아서 해결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국군 통수권을 김여정이가 행사하든 말든 난 모르겠다. 웰빙 생활에 빠지던 사람들의 아주 비참한 자화상입니다. 이거는 한미연합훈련은 연례적 방어훈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북한이 때가 되면 생태집을 잡아 훈련을 중단하라고 협박하는가 하면은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우리 정부가 입법까지 추진했는데도 지난해 6월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는 도발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번에는 우리 주권 문제인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고 협박하는 등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말 한마디 대응조차 못하고 무건수행하여 잘못된 버릇을 습관시켰다. 여기 정부라고 했지만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죠. 국군 통수권자가 말 한마디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잘못된 버릇을 습관화시켰다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북한의 목을 메고 끌려만 다닐 것인가? 정부는 더 이상 북한의 협박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들의 자존심을 지켜나가라.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 문제이고 한미 간의 안보 전략의 근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이 국방장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거? 논리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김여정, 김정은이가 김일성주의자를 존경한다고 고백한 문재인을 통해서 사실상 국방 주권,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면은 대한민국 국군은 북한의 인민군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의 호위무사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이런 사태를 막아야 될 세 사람이 있었죠. 문재인 시절 들어와서 국방장관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송영무, 정경도, 서욱. 이 세 사람이 왜 이 문재인의 이런 반헌법적, 반국가적, 반군적 명령에 무조건 복종했느냐. 이건 반드시 조사 필요하면 수사를 해가지고 필요하면 이 세 사람을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도대체 어떤 군대입니까?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더불어 건국의 초석, 호국의 간성, 근대화의 기관차,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유통일을 뒷받침하는 무력으로서 인류 국가로 가는 길을 여는 게 대한민국 국군입니다. 이런 국군의 명예를 더럽히고 김정은에 굴종하는 군대로 만든 이 정경두, 서욱, 송영무 이 세 사람을 응징 또는 단죄하지 못한다면 우리 국군은 재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영원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 세 사람은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문재인이가 헌법에 맞지 않는 또 우리 군대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국가 이익을 훼손하는 명령을 내렸을 때 저항했어야 됩니다. 어떻게 저항하느냐? 총을 들고 저항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표를 냈어야 합니다. 이것은 헌법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헌법에 맞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군대가 아닙니다. 헌법에 충성합니다. 불법한 명령에는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사표 내야 됩니다. 후임자도 똑같은 명령이 그대로 내려오면 후임자도 또 사표를 내야 됩니다. 이런 사표 사태가 한 서너 명만 이어졌으면 절대 문재인 정권이 지금처럼 이런 굴욕적인 국군 통수권자가 혹시 김여정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 나오는 이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 사람 책임져야 합니다. 아니, 이 새 국방장관의 선배들은 남침을 당해가지고 맨몸으로 탱크를 향해서 돌진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세 사람 보고 총 들고 싸우라 그럽니까? 사표 내라 그러는 겁니다. 아니, 사표 내면은 대한민국에서 먹고 살 수가 없습니까? 사표 내면 연금이 안 나옵니까? 사표 낼 용기도 없는 자가 어떻게 무장 집단을 지휘할 수가 있습니까? 사표 낼 용기도 없는 자가 어떻게 핵무장한 김정은과 싸우겠다고 합니까? 좋은 예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연초에 아주 나쁜 참모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엄령을 선포를 계획했다는 것 아닙니까? 경합주, 대선 경합주 6개주에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재선거를 하는 망상까지 하고 있을 때 그때 합참의장, 밀리 합참의장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그때 합참에 소속된 7명의 대장이 성명서를 공동으로 낸 게 있습니다. 그 성명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미군은 민간인들의 문민 통제를 존중한다. 그리고 민간인들의 합법적 명령에만 복종한다고 했습니다. 합법적 명령. 지금 정경두, 서욱, 그리고 송영무 세 사람은 문재인의 반헌법적 명령에 복종했던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로
국군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안보를 흔들고 이 국가 정체성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데 공범 역할을 했습니다. 공범 역할. 이번 정권 바뀐 다음에 이 세 사람은 반드시 법적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국군 통수권이 어디 있느냐는 문제가 공론화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보통의 경우에는 내란 또는 내전 또는 전쟁 직전에 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